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책의 제일 문제 작품, 몬스테라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저희 기초책 중에서 제일 난감해하고 얘는 도대체 왜 이래요? 힘든 부분을 차지하는 게 녹색이고요. 녹색에 지금 몬스테라가 작품 이 녹색 잎으로 하나 들어가 있는데 다들 어려워하시고 다들 이제 여기에서 수강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속속 나오십니다. 자, 일단은 설명을 보기 전에 어디 봅시다. 자, 책에 나와 있는 이렇게 프린트 되어 있는데요. 이 몬스테라 잎은 아주 여린, 그러니까 한마디로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친구를 제가 설정을 한 거예요. 색감 자체도 지금 연한 녹색, 그러니까 메이그린 색감이 조금 많은 게 보이시죠? 원래는 엄청 이파리 이거 크잖아요. 그래서 짙은 녹색을 띠고 있어요. 근데 야, 그렇게 올리겠다가는 이거 2년 내내 해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파리도 조금 줄이고 색감도 이렇게 메이그린 색상을 조금 많이 냈어요. 죄송한데 여기가 이렇게 좀 잘렸네요. 자, 여기 이 이파리의 형태를 보면은요, 약간 그냥 평균적으로 평평해요. 평평하고 잎이 넓어요. 그리고 이 이파리의 특징을 보자면 가죽질이고 번들번들하고 두꺼워요. 두껍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춧잎하고 몬스테라 잎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춧잎은 얇고 야들야들하잖아요. 두께감이 좀 다르죠. 얘는요, 엄청 두꺼워요. 그리고 이 빛이 여기 지금 받아서 반닥반닥 반질반질한 것처럼 이 가죽질의 형태를 좀 갖고 있어서 이런 느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색연필로.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자, 우리 한번 요 부분만 일단 해볼게요.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는 지금 파버카스텔의 170번을 메이그린을 한번 1번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꽃을 그릴 때는 꽃잎이 결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결 방향대로 설정을 했는데, 자, 우리 그래도 1번 도안을 받았으면 어떻게? 메인색으로 라인, 자, 요렇게 다 땁니다. 저는 시간상 여기만 딴 거예요. 요 안에 있는 2차 맥, 여기가 이제 1차 맥이죠. 요 척추같이 생긴 게 1차 맥, 2차 맥까지 전부 라인을 살짝씩 넣어줍니다. 왜냐, 이 도안을 갖고 하실 때는요, 이 도안에 이 회색이 저는 싫거든요.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차피 도안이 있으니까, 자, 요렇게 해서 라인을 어떻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짧은 손으로 하지 말고 숨 쉬지 말고 한 번만 참고 쭉 한 방에 틀렸으면 지워내고 다시 한 방에 너무 두껍지 않고 너무 진하지 않게. 자, 한번 이제 색을 이럴 때 어떻게 올리는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평평하고 두껍고 반들반들 윤이 난다. 그랬을 때 여기 잠깐 포인트 해야 될 게 요 지금 빛 받은 부분 있죠? 요 빛 받은 부분 여기 하이라이트 부분은 여러분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100이면 100 여기 다 놓쳐버려요. 100은 좀 아닌데 10명 중 한 3번은 까먹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나도 모르게 여기 그냥 무시하고 칠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딱 보니 여기는 빛 받아서 색이 안 들어가네, 나중에 후회하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깨끗하게 잘 안 지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요 여기다 점을 찍어요. 이렇게. 여기는 빛이 잘 안 보이죠? 조금 잘 보이게. 뭔가 제동 장치를 해놔요. 그래서 내가 여기 점을 왜 찍었지? 그럴 때 원본을 한번 보게. 자, 이런 식으로. 안 보이시죠? 자, 어쨌든 확대해 볼까? 자, 어때요? 여기. 점을
찍어 놓으면은요, 순간 우리가 무의식으로 막 칠하고 있다가 의식적으로 아, 여기 내가 왜 점을 칠해놨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의식적으로 아, 여기는 그 빛 받은 것 때문에 남겨놓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요런 장치를 일단은 설정을 다 해놔요. 근데 여기는 일단 빛이 그렇게 받은 쨍하게 받은 하이라이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 칠해 봅니다. 연필 뾰족하게. 네. 근데 우리가 사람은 그냥 습관대로 무의식적으로 이 이파리가 요렇게 됐기 때문에 요렇게 깔아요. 대부분. 무슨 말이냐? 요 결대로, 요 방향대로 일단은 차분하게 깔아요. 연필 소리 사각사각. 네, 좋네요. 자, 근데 제가 방향을 틀었더니 방향을 틀고도 하죠. 처음에 밑색을 이렇게 밀도를 많이 올리는 친구들은요, 그리고 딱히 결이 없어요. 아직은 안 보여요. 네, 밑색을 깔 때는 약간 제가 표현을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판 깔듯이 쫙 깔아버려요. 평평하게 힘 빼고. 힘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녹색은요, 좀 까탈스러운 친구예요. 예, 얼룩이 잘 지고 떡이 잘 져요. 그럼 어떻게 얘는 그러냐. 근데 얘가 색연필만 그런 게 아니라 수채화의 녹색, 투명일수록 좀 얘네들이 까탈스러워요. 투명이냐 불투명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얘는 투명인데 이 녹색이 색연필만 그런 게 아니라 유화도 그렇고 수채화도 그렇고 녹색이 좀 얼룩이 잘 져요. 자, 그래서 이런 녹색은 그럴 때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 1번 뾰족하게, 무조건 뾰족하게. 2번 힘 빼고 스트로크 칠 때 천천히, 네, 달래듯이 써야 됩니다. 다른 아이들하고 색연필하고는 조금 예민도가 민감도가 좀 달라요. 네, 얼룩이 잘 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요렇게 쳤어요. 네, 여기만 일단 해볼게요. 네, 아까 처음에 밑색 깔 때 어떻게 해요? 네, 방향 상관없이 장판 깔듯이 쫙 깔아버립니다. 1번. 여기까지만 시간상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제일 어려워하세요, 몬스테라를. 네, 당연해요. 얘는요, 다른 꽃에 비해 지금 기초책에 있는 아이들 중에 면적이 가장 넓고요. 약간의 인내심 테스트도 있고요. 그리고 녹색이라는 색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얘는 좀 까탈스러워요. 자, 이렇게 빤빤하게 깔았어요. 저 이쪽 방향으로 대부분 했어요. 자, 그럼 반대쪽으로도 좀 해볼게요. 네, 조금 더 빤빤한 느낌 나게. 이 메이그린은 그렇게 세지 않은 색이기 때문에 여러 겹, 한 3겹, 4겹 더 올릴게요. 자, 또 3, 4겹 올리는 이유가 이 잎사귀가 고추 이파리처럼 야들야들한 애가 아니고요. 두툼하고 가죽지를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껍게 표현한다는 건 밀도를 조금 저는 많이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많이 쌓으면은요, 색연필은 떡질 확률이 높거든요. 특히 녹색. 그럴 때는요, 살살살 여러 번, 그러면 좀 내가 이거를 왜 이러고 있지, 요만큼 했는데 2시간밖에 안 되네, 이런 현타가 오실 거예요. 하지만 완성했을 때 우리는 그 성취감과 내가 이걸 해냈다, 그리고 와,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네 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세미라를 그리는 거죠. 자, 열심히 2시간 했는데 여기밖에 안 돼요. 다 아시죠, 여러분? 네. 자, 빤빤하게 일단 이렇게 깔았습니다. 네, 제가 아이고, 그쵸. 지금 보니까 자꾸 세로로만 하려고 그래. 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대각선 느낌으로 한번 깔아볼게요. 내가 대각선으로 연필질을 했는데 그 대각선이 선 느낌이 안 보이면 돼요. 근데 내가 대각선을 해도 이렇게 딱
티가 난다? 저한테 안 들키시면 돼요. 네, 저한테. 그리고 여러분 눈에도 어머나 내가 이걸 이렇게 했는데 이 대각선 이 갈비살처럼 보이네. 이게 안 들키셔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깔든 조금 돌려볼게요. 네. 어느 방향으로 깔든 선이 면화가 되어서 마치 실크 그 스카프처럼 사르르르 올려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자, 종이 A4 용지 이거를 예를 들어 이렇게 공간을 두고 이쪽 방향으로 하면 네, 빗자루처럼 이렇게 되죠. 근데 내가 또 다른 방향으로 했는데 자, 여기에 우물정자나 아니면 이렇게 그 그릴 모양이 나온다. 이거는요. 촘촘하게 안 깔아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선으로만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면으로 선이 면이 되도록 바짝 붙이세요. 네, 쪼르르르 얘네들을요. 쪽 붙이면 돼요. 안쪽으로. 띄지 마세요. 공간을 두지 마세요. 여기 이 공간 있죠? 직 공간을 두지 말고 촘촘하게 붙이면 어떻게 된다? 이쪽은 선이 되지만 요렇게 쓰면 면이 된다. 제가 말하는 건 요거예요. 밑세 깔 때. 자, 한번 이해되셨죠? 자, 모르는 거는 수업 시간 때 또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게요. 한 두세 번 깔았더니 요 정도 밀도가 나왔어요. 자, 이제부터 제가 중간에 한번 깎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 전체로 이 느낌을 다 깔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 저는 지금 시간상 여기만 보여드린 거예요. 자,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했더니 그 다음에 똑같은 색으로 요 하고 있는 이파리 볼게요. 지금 요걸 하고 있거든요. 요 이파리를. 근데 어때요? 약간의 볼륨감이 있죠. 약간 엉덩이 복숭아 네, 골처럼 살짝 2차 맥에서 조금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네, 약간 요렇게 튀어나온 형태. 자, 여기가 왜 잘렸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잘 보이는 게 요런 느낌이에요. 네, 요 가운데 2차 맥을 중심으로 약간 볼록볼록한 형태를 갖고 있어요, 얘가. 근데 지금은 그런 형태를 지금은 빤빤하게 깔아줬기 때문에 1차 밑칠만 한 거예요. 색감의 이 몬스테라 잎이 갖고 있는 1차적인 밑색만 깐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요. 같은 색으로 저 색깔 안 바꿨습니다. 같은 색으로 그 2차 맥에 눈을 가늘게 떴을 때 짙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 녹색이 좀 많네 하는 부분. 요쪽이거든요. 네, 눈을 가늘게 떴을 때 여러분 네, 좀 보이는데 중간중간에 실눈을 뜨고 잘 보세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볼록 형태가 되려면 이쪽을 2차 맥을 중심으로 요렇게 살짝 눌러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눌러준다는 게 뭐죠? 그쪽을 횟수를 늘려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약간 여기가 통통해졌죠? 네. 그리고 여기 조금 더 통통해지려면 요 끝부분, 네, 여기가 배가 부르고 양쪽을 눌러주면 조금 더 튜브처럼 튀어나오는 거죠. 자, 이 맥이 요쪽까지 거의 끝까지 가네요. 네, 요렇게. 자, 어때요? 약간 볼륨감이 생겼죠? 여기 살짝 더 눌러줘야, 네, 횟수를 밀도를 더 넣어줘야 색연필 횟수를 늘려줍니다. 그래야 어떻게 이게 엉덩이 골처럼 띠용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자, 여기는 빤빤하게 다 그냥 장판 깔듯이 깔아요. 얼룩지지 않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얼룩지지 않게 살살살 그냥 횟수로 그냥 한 2번, 3번 전체로 깔아요. 그러면 평평해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 3번째 넣을 때는요. 이 이파리가 갖고 있는 볼록감, 입체감을 표현해 주는데 그 부분 어디 눈을 가늘게 떴을 때 딱 그냥
녹색이 많이 들어간 부분만, 그 부분만, 전체를 다 넣는 게 아니고 그 부분만 한 번 더 횟수를 늘려서 넣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하고 저는 조금, 네, 요쪽을 더 넣어서 얘가 조금 더 볼록감이 극대화되게 조금 더 눌러줄게요. 저 아직 메이그린 하나 한 색깔로만 지금 쓰고 있어요. 뭐 다른 두 번째 색 뭐 써요? 아직 안 썼어요, 여러분. 그 수업 시간에 할 때 보면은 1차적으로 장판 깐 색으로 다 깔았어요. 그럼 두 번째는 무슨 색 해야 되나요? 제일 많은 질문이 그건데요. 여러분, 1차 색을 끝까지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어때요? 이렇게 올렸더니 볼록 형태가 나오죠. 자, 1번 색을 끝까지 쓰라는 얘기 뭐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연필이 갖고 있는 가장 옅은 색이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든 깔려서 장판 깔리듯 깔리는 게 1번, 지금 몬스테라 1번으로 한 거고요. 이 연필이 끝까지 쓰는다는 게 갖고 있는 제일 짙은 색 한번 연습장에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연필은 꽉 눌렀을 때 이게 지금 제일 진하게 나온 색이거든요. 이게 거의 끝까지 나온 색이에요. 그랬을 때 처음에 옅게 칠했던 애하고 횟수를 늘려가면서 얘는 10번이라면 얘는 50번, 얘는 100번 했을 때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저는 지금 여기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이 이상은요, 지금 여기 이 메이그린 지금 끝까지 써서 요렇게 나왔거든요. 요 이상은 아무리 막 힘이 센 사람이 넣어도요, 안 올라가요. 그럴 땐 무슨 색으로 갈아탄다? 두 번째 색인 조금 더 짙은 요 색을 이제 입힐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요때, 네, 요때 다시 한번 요거를 설명드리면, 아까 170번에서 끝까지 썼죠. 근데 나는 조금 더 짙은 색을 원해 했을 때 요게 요렇게 자연스럽게 붙어야 돼요. 두 번째 색이.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은요. 자, 여기다 한번 다시 1번 색을요. 이렇게 칠하라고 밑색 칠하듯이 칠했어요. 자, 곱게 칠하셨어요. 그 다음에 2번 넣을게요. 2번 색 넣을게요 했을 때 1번을 끝까지 안 쓰고 그냥 2번 색을 넣어버리면은 얘가 여기서 약간 안 붙어요. 연결이 안 돼요. 그라데이션이 좀 이상해요. 그러면 얘를 이 1번 색을 다시 끝까지 쓰고 2번으로 올라가면은 여기에 엎어져서 그라데이션이 섞여져서 되면은 자연스럽게 얘가 짙은 색으로 갈아타게 된단 말이에요. 올라타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1차적인 1번 색이 끝나고 나올 때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2번 색인 조금 더 짙은 168번, 이름이 뭐였더라? 무슨 어스 그린이었던 것 같은데 요걸로 조금 더 밀도를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서 헷갈려 하는 게 여기는 다 넣냐. 근데 얘를 이 원본의 색감을 전체적으로 보세요. 그러면 이게 메이그린의 170번에 가까운지 168번에 가까운지를 생각했을 때 저는 168번에 조금 가깝거든요. 그럴 때 얘를 전체적으로 한번 쓱 올려주고요. 네, 일단 사선으로 넣어볼게요. 이렇게 쭉 이렇게 크게 선이 면이 되도록 촘촘하게 올렸을 때 얘가 사르르 별 티 없이 붙어버리면 붙는다는 건 제가 그라데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면은 얘는 별 지금 문제가 없어요. 네. 밑색이 잘 탄탄하게 깔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눈을 다시 가늘게 떠보세요. 이쪽으로 지금 조금 더 녹색이 진하네? 그러면
요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요 뭐지? 168번 색을 넣으면 돼요. 네, 여기가 살짝 뭉치려고 하네요. 네. 자,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갑니다. 뭉친다라는 느낌이 얼핏 삘이 왔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연필질을 하면은 좀 덜 뭉쳐요. 이 골이 조금 더 짙기 때문에 요렇게 더 올라갑니다. 가루가 이렇게. 자, 저는 손으로 했는데 여러분 손으로 하지 마세요. 연필은 이 색연필은 수채화와 달리 종이에 색연필을 얹는 거죠. 반대로 수채화는 종이에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했을 때 손에 있는 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좀 안 좋아요. 오염되고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우리 그 볼터치 할 때 쓰는 다이소에 가면은 이렇게 볼터치 할 때로 이렇게 쓰는 브러쉬 있죠? 그런 거 싼 거 사가지고 이쪽만 이렇게 털어내세요. 원래 빗자루가 있는데 뭐 파버 카스텔에서 쓰는 제도비가 있는데 뭐 10,000원이더라고요. 그런 거 뭐 고급진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다이소에서 써서 요렇게 가루라든지 이물질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절대 손을 대면 안 돼요. 손은 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색연필이 얘는 지금 유성이지만 이런 수성 같은 경우에는 물이 닿으면은요 이게 그 수채화처럼 번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피그먼트를 그 물로 굳힌 게 이제 수채화고 얘 같은 경우에는 기름으로 굳힌 이 안료를 기름으로 굳힌 거를 이제 유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수성은 물에 약해요. 취약해요. 그래서 손에 있는 땀도 결국에는 물이기 수분이기 때문에 우리 수분을 조심하자. 이해하셨죠? 자, 한 번 더 갈게요. 자, 밀도를 살살살 약간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표현으로 설탕 뿌리듯이 미스트 뿌리듯이 살살살 힘 빼고 여러 번 올려줍니다. 자, 여기 이 정도 이제 나오면은 저는 이 정도면은 한 제 기준에서 한 80% 정도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 볼 건데요. 보아하니 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아하니 아이고 안 보이네. 이 결이요. 마판에 보니까 요렇게 이 2차 맥 방향으로 얘네들이 요렇게 밑으로 요런 방향으로 쓸려요. 그러면 자, 마지막에 여러분 연필질을요. 마지막은 이 결대로 하는 게 저는 약간씩 있는 듯 없는 듯 넣어주는 게 좋고요. 마지막 결을 딱 어느 방향으로 얘가 쓸려가네를 읽고 형태를 파악을 하고 마지막은 그 방향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이든 안 보이든 막 너무 세게 해서 쫙쫙 선을 너무 막 보이는 주름치마처럼 보이는 애가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 굉장히 넓은 평면적인 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지금 이 2차 맥이 자 여기 약간 2차 맥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여기 이 딱 위 부분을 아이고 이게 이게 집중해서 한번 선이 튀지 않게 선이 면이 되도록 2차 맥은요. 이 중앙맥도 마찬가지지만 가다가 스르르 빠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다가 좁아지면서 약간 바늘형으로 뭐 예를 들면 끝까지 가는 이 입 끝까지 가는 애가 있고요. 가다가 뭐 어떻게 되는 형태가 좀 달라요. 근데 얘는 가다가 스르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얘도 끝까지 그냥 끝에서 약간 묻혀주세요. 네. 자, 한번 털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요 맥은 2차 맥은 어떻게 하냐? 우리 이 맥은요 흰색으로 일단은 남겨놓지만 막판에 메이그린 같은 색으로 덮어줘요. 네, 자연스럽게 살짝만 덮어주면 돼요. 이 부분이 맥이 흰색으로 남으면 제가 이제 표현을 하기를 생선뼈 같거든요. 하얗게 남기지 말고 막판에 네 요렇게 덮어주면은 자연스럽게 스르르 묻히고 빠지는 선이 되고 요 정도로 전체를 다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 빼고 천천히. 그리고 살살살 여러 번. 네, 오늘도 몬스테라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안 되는 부분은 또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